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87쪽까지 했죠? 네. 할 차례인가요? 까지 했나? 할 차례. 대상행위네, 대상행위. 대상행위라면은 건축과 대수선과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은 이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과 대수선을 절차에서 다루고 있는데, 먼저 건축부터 나오고 있어요. 자, 건축이라면 5가지 개념을 얘기합니다. 새로 짓는 신축과 추가로 더 짓는 증축, 그리고 고쳐 짓는 개축, 고칠 개자, 다시 짓는 재축, 다시 재자, 그리고 이제 옮기는 이전까지 해서 5가지 개념을 얘기하는데, 이 개축과 재축은 신축에서 떨어져 놓은 거기 때문에 신축과 증축을 먼저 알아두시면, 새로 짓는 게 신축이니까요. 건축이 없는 빈 땅에, 건축이 없는 땅에 새로 짓는 것이 신축이 되겠습니다. 증축이라면 기존 건축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더 짓는 부분을 증축이라고 해요. 없는 상태에서 새로 짓느냐, 있는 상태에서 더 짓느냐. 그리고 이 건축이 없는 땅이라는 말 속에는 기존 건축이 있다가 철거나 멸실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없어졌잖아. 이거 있는 상태랑 다르잖아. 철거 멸실을 포함하되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것은 개축, 재축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신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앞에서 배웠던 부속 건축물이 있었죠. 이 부속 건축물만 있는 땅에 주된 건축물을 지으려고 한다. 여기 어디에 속할까요? 신축이라고 합니다. 제가 부속 건축은 독자적 의미 없다 그랬잖아. 부속 건축이 나오게 되면 주된 건축물 기준으로 판단하시라고 했죠. 부속만 있다는 얘기는 주된 건축이 없는 땅에 들어서니까 신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주된 건축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부속 건축을 짓는다 그러면 증축이 되는 거죠. 이걸 주된 건축물 위주로 있다 없다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축과 재축이다 그러면은 기존 건축이 있었는데 사람이 철거하고 자연재해로 멸실됐느냐,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철거했느냐, 고칠 개자, 사람이 고치는 거잖아요. 이건 다시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철거한 것은 개랑 연결되고 자연재해로 멸실된 것은 재랑 연결이 됩니다. 철거나 멸실된 상태에서 새 건물이 종전 범위 내에서 짓는다라는 것은 개축과 재축의 공통점이에요. 종전 범위 내에서 져야 됩니다. 종전범위를 넘어서면 안 돼. 그래서 만약에 5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철거를 하고 나서 3층으로 졌다 그러면 5층 범위 내에서 지었으니까 개축. 만약에 5층짜리 건물을 철거하고 7층을 지었다 그러면 신축이 되는 거죠. 철거 멸실을 해서 포함하되 요거 재배. 마찬가지고. 그리고 보통 철거라는 개념은 전부 철거를 보통 얘기합니다. 멸실도 전부 멸실이죠. 전부가 멸실돼야 멸실됐다리지. 일부라면 원래는 있는 상태가 돼. 기존 줄이 있는 상태가 되는데 여기는 전부 철거 외에 일부 철거도 예외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일부 철거로 가면은 전부 철거나 다름없을 정도의 엄청난 철거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일부 철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주요구조부 6가지 중에서 더욱 중요한 건 4가지를 꼽고 4가지 중에서 3곳 이상이 철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주요구조부 배웠던 것 중에서 4가지를 먼저 꼽는다면 건축에 3요소랑 관련된 건 먼저 집어넣어야지. 지붕 틀, 기둥, 그리고 내력벽, 건축의 3요소랑 관련된 주요구조부. 여기다 하나만 더 쳐면 되죠. 3요소 외에는 보호가 제일 중요하다. 만약에 보호가 없다라면 보호가 받치고 있는 바닥이 무너질 거고, 바닥이 무너지면 거기 걸쳐있는 두 계단 같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3요소에다가 보호. 이 4가지 중에 3곳 이상이 철거가 돼야, 3곳 이상이 철거가 되어야 이거를 철거로 봐요. 사실 이 정도 철거를 상상을 해보시면 엄청난 철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건물이 있는데 하나하나 철거해 봅시다. 3가지만 철거해 봐. 지붕틀 없앴어. 뭐 없앨까요 또? 기둥 싹 철거했어. 내력벽
이건 남아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글쎄, 이 정도가 되어야 철거라고 본다고. 만약에 두 가지만 철거됐다, 하나만 철거됐다 그러면은 철거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으로 있는 상태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혹시 뭐가 늘어났다 그러면 증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가 돼야 철거라고 봅니다. 또 재축에서 추가할 얘기는 멸실과 종전범위 내라고 했는데, 당연히 종전범위 내 있는 것은 재축이지만 하나가 조금 초과하는 것도 들어가긴 들어가요. 이 하나가 초과할 때 연면적 초과는 아닙니다. 우리 연면적이 가격에서 제일 중요한데, 연면적은 항상 종전규모 이하여야 돼. 연면적은 종전규모 이하여야 돼. 동의 수, 하나의 대지에 몇 동이 있다, 그 동의 수, 아니면 층의 수, 높이 중에 어느 것 하나만 초과하는 수준까지는 재축으로 봐줘요. 그게 이제 나중에 추가된 거잖아요. 다른 거 추가 안 됩니다. 초과 안 돼. 이전은 옮기는 게 이전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리면 기존 건축이 있는데 이 기존 건축을 철거 멸실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대로. 옆으로 그대로 위치만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예요. 두 가지 요소를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는다. 그대로라는 표현을 써. 그대로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그대로 어디에서? 같은 대지에서 이게 전제가 돼 있어요. 만약에 인접한 옆에 있는 땅으로 간다면 이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땅으로 간다 그러면은 기존 건축을 있는 땅에 가면 증축이 되고요. 없는 땅에 가면은 신축이 된단 말이에요. 이전은 아니지. 그래서 그대로 두 가지 요소. 자, 우리 신축을 보시면 신축이란 건축이 없는 대지를 전제로 해서 없는 대지인데, 이 없는 대지 속에는 괄호 속에 기존 건축이 철거 멸실 대지를 포함해요. 포함해. 그리고 여기다 새로 건축을 짓는 걸 얘기하는데, 괄호 속에 부속 건축만 있는 대지에 새로 짓는 건축을 축소하는 것 포함.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자, 우리 증축이란 기존 건축이 있는 대지에서, 있는 상태에서 건축 면적, 연면적이 됐든 층수 또는 높이 아무거나 늘어나면은 증축으로 봅니다. 개축은요, 전부나 일부를 철거하고잖아. 철거랑 연결되어 있는데 전부 철거는 당연히 들어가지만 일부 철거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3요소인 내력벽, 기둥, 지붕틀에다가 이 지붕틀 속에서도 한옥의 경우만, 한옥에서만 지붕틀에 포함해서 석가래는 제외진을 혜택을 줍니다. 원래 석가래가 지붕틀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한옥에서만 빼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빼준다는 얘기는 이게 주요구조에 속하지 않으니까 제한 없이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옥 설치 장려로 한 이거 빼주는 거 어디서나 쓰는 얘기고, 이 세 가지 다 이 네 가지 중에 셋 이상이 철거되는 경우만 포함입니다. 일부 철거. 이렇게 철거하고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종전 범위 내에서 다시 짓는 거, 이것이 개축이에요. 넘어서면 신축이 되는 겁니다. 재축이라면 천재지변 기타 제외로 멸실이죠. 멸실된 상태에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 다시 짓는 거. 다음 요건이 1, 2번 요건 다 갖춰야 돼요. 동그라미 1번 요건은 연면적은 절대 정전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연면적, 제일 중요한 연면적 합계는 정전규모 이하이면서 이건 고정이고요. 동그라미 2번에 동해수, 충수, 높이는 다음에 어느 하나. 이건 어느 하나죠. 기억번에 셋 다 정전규모 이하면 당연히 재축이고, 니은번에 동수, 충수, 높이 중에 어느 것 하나만 정전규모를 초과하더라도 들어갑니다. 물론 이것이 법령에 적합한 걸 전제로 해서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위반하면 법을 위반한 건축이 되니까 안 되고, 법령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셋 중에 어느 것 하나만 정규모를 초과할 때는 여기까지는 재축으로 보겠다. 여기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신축이 되는 겁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이전. 주요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이 말 쓰잖아. 해체하지 않고 어디에서? 같은 대지에서. 두 가지 요소 중에 어느 것 하나만 틀려도 틀리는 겁니다. 위치만 다른 위치로 바꾸는 거예요. 건축 유명한 아주 제일 기본적인 건축 개념이었어요. 그러면 양거리 이번에 이제 대수선 보시죠. 대수선. 크게 고치는 게 대수선인데,
이 정도가 돼야 이제 큰 수선 정도가 돼야 이제 허가 신고를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 주의해서 보세요. 우리 대수는 주로 주요구조부 손대는 겁니다. 근데 주요구조부를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수선하거나 변경하거나 이 네 가지 개념 중에 하나로 대수의 개념을 쓰고 있어요. 네 중에 주요구조부를 증설, 해체,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중에 하나로 대수의 개념을 구별하고 있는데 이 주요구조부 중에서는 요 수선 변경 앞에 규모가 면적 30 이상은 돼야 되고 아니면 개수로 3개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이런 말이 붙는 게 있고 안 붙는 게 있어요. 요 말이 붙는 것은 따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요 말이 안 붙는 것은 모든 수선 변경이 다 대수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것도 두음 쳤다 보면 편한데 3 이상, 3개 이상 붙는 거 요거 기억나세요? 뭐? 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잘하시네. 아, 여기가 진짜 대답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응?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요것도 기억이 안 나지만 기억난다 하더라도 또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저 기억이 나죠. 이게 마감재료. 자, 요건데 우리 책에서 보시면은 자, 우리 일단 대수선 개념부터 보세요. 대수선이란 두 번째 줄 다음 박스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의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 증축, 괴축, 재축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요것도 좀 체크를 해두시고 그러니까 대수선에도 해당이 되면서 동시에 건축행 중에 좀 전에 배웠던 증축, 개축, 재축에도 동시에 해당된다면 증축, 개축, 재축이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대수는 증축, 개축, 재축이 아닌 걸 전제로 한다. 이건 아주 어렵게 낼 때만 이렇게 낼 수가 있고 지금 내기 보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 내기 보지 마 3 그러잖아. 3이라는 수랑 원래는 게 내기 보지 마 3 하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체크하시면은 1번의 내력벽인데 2번의 기둥의 기둥, 보의 보, 지붕틀의 지, 그리고 9번의 외벽의 마감 재료의 마예요. 외벽의 마감 재료의 마. 그래서 이것이 사실 내가 내기하는 것보다 남 내기하는 거 보는 거 참 재밌죠, 그죠? 크게 걸린 내기일수록 내기 보지 말라고 얘기하잖아, 그쪽에서. 그래서 마감 재료 마에서 내기 보지 마. 이것만 3이랑 관련돼 있다? 3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체크한 거. 근데 지금 요 체크한 것은 30 이상, 3개 이상이 수선 변경 앞에 붙어 있지. 나머지에서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 위치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지금 체크한 것은 증설은 없던 거 생기는 것이고 해체는 있던 거 없어지는 것이라 있는 상태에서 수선 변경하는 것보다는 만들고 없애는 증설 해체가 자체로 훨씬 센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 규모가 안 돼도 조그만 규모의 증설 해체를 하다 다 대선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보다 수선 변경이 작기 때문에 수선 변경은 요 정도 규모는 되는 수선 변경이라야 대선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만 여기도 없는 내용이라면 모든 수선 변경 다 들어가요. 이런 제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도 내력 벽이 됐든 마감 재료 외벽의 마감 재료, 내력 벽 외벽 마감 재료. 이거는 벽 면적이기 때문에 30 이상이랑 연결되고 3은 너무 작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3개 이상이 되는 건데 이 위치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와 여기 차이가 나니까 요걸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숫자만 생각하지 말고. 자, 내력벽을 10제곱미터 해체를 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왔어요. 대수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자, 다시 10제곱미터 해체를 했어요. 대수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아까 이쪽에서 내기 보지 마가 얼른 확 나오더니만 하면 말해. 여기서 하면 틀리는데
해체잖아, 해체. 대선이죠. 해체잖아, 해체. 이랬을 때는 글쎄 이거 외워놔도 소용없다니까. 이거 정확히 적용해야지. 해체를 물었잖아, 제가. 어? 1제곱미터 해체했으면 대선이? 대선이지. 10제곱미터 변경했으면 그게 대선 아니지. 요것이 글쎄 요거 앞에 붙어 있다니까. 요거 앞에. 네? 자, 또 물어볼게요. 건축부터 기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7문제 중에서 한 3문제 정도 막 이상한 거 내면 그건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건. 그런데 이런 중요한 부분에서 나오는 거는 정확하게 알고 맞춰야 돼. 이런 데서 실수하면 안 돼. 다른 거 틀린 건 틀려도 상관없어요. 자, 이번에는 내력벽을 10제곱미터 증설하여. 아직 얘기 안 끝났어, 아직. 하여로 끝났잖아, 지금. 내력벽을 10제곱미터 증설하여 연면적이 증가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거 대선입니까? 아닙니까? 대수선? 아니지. 아니지. 증축이지, 증축. 10제곱미터 증설이니까 대선 맞죠? 그런데 뒷말이 있잖아. 연면적을 늘렸다 그랬잖아, 제가. 앞에서만 딱 끝났은 건 대선 맞아요. 근데 증설에 따르면 기존수를 있는 상태죠? 철거 매실이 아니니까? 연면적이 늘었다는 표현이 뒤에 들어가 있잖아. 그걸 왜 넣겠어, 그냥. 늘어났으면 증축되잖아. 그럼 증축도 되고 대선도 된다면 증축이 우선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선 아니다 그래야 돼. 그 증축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난이도를 좀 더 높인 거예요, 지금. 모르겠어요? 이따가 와요,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왜 갑자기 또 이렇게 헷갈리나. 저도, 지금, 더워서 그래, 더워서. 더위 먹어서. 왜 이렇게 덥죠? 여기 에어컨은 안 되나, 아직? 되는데 왜 안 틀지? 틀었다고, 지금? 더워. 여러분, 아까 저 고개 흔들었던 분, 보세요. 아니, 어려운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지금 내력벽을 물었잖아요. 잘 봐봐. 증설 해체는 요거 자체로 센 거예요. 새로 없던 거를 새로 만들거나 없애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앞에 30 이상이 붙는 게 아니잖아. 여기에 붙는 거잖아, 여기. 요게 자체로 작기 때문에. 내력벽이라면 이 정도 규모 되는 수선 변경이 해야 대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아까 10제곱미터 해체? 해체니까 이건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대선이 되는 거야. 1제곱미터라도. 근데 수선 변경할 때만 이 정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전에 물은 것은 난이도 좀 높인 건데 제가 요거만 물은 게 아니잖아. 뒤에 거를 붙였잖아. 그럼 의심을 해봐야죠. 10제곱미터 증설에 따르면 10제곱미터 증설에 따르면 그거는 당연히 대수선이죠. 대선인데 연면적 늘었다라는 표현을 뒤에다 붙였잖아. 연면적이 늘었으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아까 배웠던 뭐가 늘어나면 증축이라고 했죠? 이게 대선에도 해당되면서 동시에 증축에 해당되는 거잖아. 제가 요거 읽기 전에 그랬잖아.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대선이다. 증축, 개축, 재축이 있으면 먼저 그게 증축이 돼요. 그렇지 않은 걸 전제로 해서 대선이 되는 거라고. 응? 그래서 아까 그 대선의 두 번째 줄 가지고 한 거라고. 두 번째 줄. 요 전제 요건까지 붙여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박스를 보시면 1번이 그거잖아. 내력벽 증설 해체 평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이 될 때 요것과 비슷한 구조가 9번이에요. 9번. 9번 먼저 보세요. 외벽의 사람들은 마감재를 손드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마감재료는 원래 주요 구조부 아닙니다. 아니라서 옛날에는 대선 아니었다가 대전 중에서 맨 마지막에 들어간 거 얘기해요. 그런데 외벽의 마감재료를 뭐로 만드는 걸 얘기하느냐. 방화에 지장이 없는, 화재를 막는 것에 지장이 없는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를 쓴 걸 얘기해요. 불연재료는 안이불자, 탈연자, 불에 안 타는 재료. 이런 걸로 마감재료를 만들어 놨더니만 요거 증설해체 일단 30 이상 수선 변경은 똑같은데 아까랑 구조랑 똑같은데 옛날에 이게 대선에 안 될 때는 맘대로 할 수 있었죠. 대선에 해당되면 허가 신고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옆에 불나도 이쪽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마감 재료를 불연 재료를 써서 만들어 놨죠. 그래야 옆에 불나도 옮겨 붙지 않거든. 근데 이거를 대선이 아니다 보니까 편의상 막 바꾼 경우가 생겼어, 이거를. 쓰면서 요거를 예를 들어서 뭐 보온성을 위해서 뭐 스티로폼을, 두꺼운 스티로폼을 여기다가 절거하고 여기다 붙인다라든지 해서 그래 놓으니까 불이 옆에 붙으니까 그냥 옮겨서 대형 화재 사건 생기고 나서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화재 위험 때문에 주요 구조부는 아니지만 이것도 대선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제는 함부로 못하죠. 그래서 같은 구조예요. 나머지 2, 3, 4가 기둥부, 지붕틀 한 개만 증설 해체해도 대선. 근데 수선 변경할 때는 한꺼번에 3개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고, 나머지 얘기는 수선 변경 앞에도 그 얘기 없으니까 모든 수선 변경 다 들어가는데, 5번이 화재를 막는 방화벽 아니면 방화구에 그리한 바닥벽이 있다. 이거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도 다 들어가잖아. 다. 주계단이 됐든 피난계단이나 특별 피난계단이 됐든 이런 특수한 것들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다 들어갑니다. 근데 7번은요. 요거는 사실상 사문화된 거예요. 이게 사실상 없어진 거나 다름없어요. 법에는 남아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집어넣었지만 미관지구가 없어졌거든요. 몇 년 전에 없어졌는데 계속 이걸 두고 있어. 다른 데는 없으면서. 그래갖고 이거는 이게 참 고민이 이게 하여튼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건 미관지구 없는 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근데 법에서 없어지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8번에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해체 수명형. 이거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경계가 되는 경계벽 손대는 걸 얘기합니다. 내력벽 아니죠. 이거는 경계가 되는 경계벽만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랑 달리 그냥 수명형도 다 들어가는데, 특히 요거 할 때는 아파트나 연립은 아니다. 아파트나 연립은 없잖아요. 많은 가구가 사는 것 중에서. 사실 다가구나 다세대보다 더 큰 게 아파트 연립이거든요. 근데 아파트 연립의 경계벽은 사실 대선에 해당되면 허가나 신고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예 위험해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더 커서 아파트 연립은 경계벽 손드는 거 위험해서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이 나옵니다. 이제 용도 변경이 쓰임새 용도를 바꿀 때 얘기인데요. 우리 용도 변경 내용을 하려면 이제 내용이 많아. 먼저 29가지 주 용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목 땅의 용도는 28가지인데 건축의 용도는 29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29가지 주 용도를 먼저 하고 나서, 근데 우리 공법은 워낙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세세하게 할 수는 없어요. 엄청나게 많거든 이게. 그래서 제가 하는 선에서만 잡을 수밖에 없고, 요 29가지 주 용도를 한 다음에 요거를 다시 9가지 비슷한 종류로 묶은 것이 9개 시설군이 돼야 됩니다. 시설물이 군자. 요걸 알아야 이제 용도 변경 허가냐 신고냐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더 정확히 알아야 되고, 요거는 제가 아는 선에서만 29가지 주 용도로 하면은, 일단 분류를 한다라면은 주택과 주택 아닌 것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주택과 주택 아닌 것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주택이라면 다시 둘로 나눠집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이것이 주택의 대표적인 분류잖아요.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은 구분 소유가 안 되고 공동은 구분 소유가 되는, 이게 단독과 공동이잖아. 그리고 주택이 아닌 시설 중에서는 그래서 안 돼요? 예. 틀어야 돼요, 그거라도. 예. 진짜 아주. 괜히 저거를 미리 닫아서 아주 더 덥네, 더 덥. 예. 자, 집중하세요, 여기. 자, 집중하시면은, 주택 외의 시설 중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근린 생활시설. 생활시설이에요, 생활시설. 생활에 필요한 시설인데, 그것도 근린.
가까이 이웃하는 생활에 필요한 시설. 우리 동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조그마한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근생이 아닌 기타 전문 시설, 이거는 이제 동네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전문화된 시설을 얘기해요.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는데 이 중에서 근생이 다시 1종, 2종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종 근생은 우리 생활에 좀 더 필수적인, 2종은 1종보다는 약간 덜 필수적인 근생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나머지 25가지에서 합이 29가지로 되는 것이고, 제가 요거는 저번에도 조금 했습니다. 요거는 단독주택에 속하는 4가지 종류와 공동주택에 속하는 4가지 종류는 숫자까지도 물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숫자까지 저번에 완성을 했는데 요 정도는 해야 되지만 요 아래에서는 이제 오늘은 좀 더 1, 2종 분석을 좀 더 한번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고 나머지 25가지는 역시 뜻을 보시면서 이름을 보시면서 느낌 잡고 헷갈리기 쉬운 거 몇 가지만 따로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에서는 숫자는 무시하셔도 돼. 숫자는 무시하셔도 돼. 아직까지 낸 적은 없으니까 편하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단독주택이다. 그러면은 4가지가 있죠? 좁은 의미의 단독과 그리고 다중주택과 그리고 다가구, 공관,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일단 이 내용 들어가기 전에 종류로 하면은 한해 아파트, 연립, 다세대, 여러 세대 모여 사는 다세대, 이거를 단독이라고 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가 좀 헷갈리시니까 요거 좀 확실히 단독에 속한다는 거 좀 주의해 두시면 나머지 헷갈릴 것도 없어요. 여러 세대가 모여 삽니다. 여러 가구가 모여 살아요. 다가구를 공동으로 착각하기 쉽단 말이야. 다세대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가구는 단독입니다. 단독이라는 것은 구분 소유가 안 된다는 얘기죠? 다세대랑 서로 비슷하지만 다세대는 공동이라 그 살고 있는 곳을 소유할 수가 있어. 구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소유가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새 들어가 살 수밖에 없지. 완전히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단독, 다가구는 단독이다. 다른 건 헷갈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 가구를, 그 가구를 퍼니처 같은 가구로 생각을 하신다면, 그 가구 아니지만 퍼니처로 생각하신다면 단독에도 가구 달랑 하나만 쓰는 가구가 어디 있느냐. 단독에 가구 많다. 많이 쓴다. 참 얘기할 때가 저는 항상 제가 이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에 이거 할 때가 제일 싫어지. 왜냐하면 이거는 웃어주는 분도 있는데 심각하게 바라보는 분이 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하는 게 그냥 본인이 심각하게 받아들였어. 지금 얘기하니까 웃지. 여러분 단독에 사시는 분도 가구 하나 쓰는 분 없죠? 단독에도 가구 많죠? 자 됐고 요거를 요거보다 요거 더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자 우리 아파트라면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 5개층 이상이야. 5층 이상 그러면 안 돼요. 5개층이야. 주택에서는 다 그렇게 써, 다 그렇게 이렇게. 몇 층 하면 그 건물의 층수가 몇 층이냐는 얘기예요. 몇 개 층이면 그 층수 중에서 무엇으로 몇 개 층을 쓰느냐는 개념이 되고, 여긴 주택이니까 주거용으로 몇 개 층을 쓰느냐지. 그래서 만약에 7층짜리를 하더라도 4개 층을 주택으로 쓰고 3개 층은 상가로 주상복합으로 한다면 아파트 안 되는 거지. 7층이지만 주택으로 4개 층을 쓰니까 주택으로 쓰는 층수만 5개 층 이상이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주택으로만 아파트를 지었다 그러면 제일 작은 게 5층짜리가 되는 게 5개층 이상이라 그래요. 그러면 연립과 다세대는 아파트가 아닌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둘의 공통점은 아파트가 아닌 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이야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연립 다세대는 차이가 안 나요. 연립 다세대가 연립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은 면적이 넓다는 거예요. 한 개 동에 역시 주택으로 쓰는 면적만 따지는 거는 모든 주택도 다 똑같습니다. 한 개 동이 200평, 660을 초과하면서 4개층이야라면은 연립, 6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4개층이야라면은 다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 가구라면, 다세대랑 비슷한 다 가구라면 660 이하는 똑같아.
620 이하는 똑같은데 3계층이 하죠. 그래서 3계층이 하니까 만약에 현재 3계층, 2계층을 직접 쓰고 있다면 여기에도 공통점이야. 그러나 이건 단독이란 말이에요. 단독. 그리고 동시에 다가구만큼은 세대가 19세대 이하가 거주해야 돼요. 20세대짜리는 안 돼. 이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다가구라고 하지만 세대도 이렇게 쓰잖아, 말도. 근데 이제 단독이라서 구별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하숙집 같은 게 다중인데 요것만 330 이하예요. 면적이. 다른 건 660 이하 초과인데 요것만 330 이하고. 또 3계층이 하나. 그러니까 단독은 다 3계층이에요. 3계층이야. 요것만 다 3이네. 그죠? 요것만 다 3이야. 자, 요 정도 숫자는 해야 돼요. 요거부터 봅시다. 자, 우리 단독이라면 가나다라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가번이 그냥 단독주택이고요. 이게 제일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이야. 그냥 단독을 얘기합니다. 다중이라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거 하숙집처럼 생각하시면 되는 게 다중인데 양가를 이번에 학생이나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면서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니어야 됩니다. 하숙집 방에 방별로 어떻게 독립된 주거 형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공법에서 다른 데서 쓰잖아요. 독립된 주거 형태라는 얘기는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독립된 주거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시설은 필수라고 했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욕실과 주방? 욕실과 화장실 하지 말고 욕실과 부엌이 됐든 주방이 됐든 둘은 꼭 필수예요. 필수. 독립적으로 살려면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엌이 됐든 주방이라고 표현했든 취사시설이라고 표현했든 먹을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돼. 근데 제가 먹기만 해도 죽는다 그랬어요. 화장실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욕실 두 가지.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하숙집이 둘 다 안 됐어. 둘 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은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지금은 욕실 설치는 가능합니다. 씻고는 살아라 그런 얘기야. 좀 씻어라. 옛날엔 둘 다 안 됐다니까 나중에. 근데 맞아요. 욕실은 설치가 되는데 취사시설도 설치가 만약에 된다면 독립된 주거 형태가 되죠?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한계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이렇게 다 씁니다. 한계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기가 330 이하이고 층수가 역시 주택으로 쓰는 층수만 지하층 빼는 거 뭐 똑같고요. 3계층이 합니다. 330 이하 3계층이야. 자, 이제 다가구라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번 역시 이제 뭐 앞에 거랑 똑같으니까 층수 3계층이야. 2번은 면적 660 이하 19세대 이하. 그리고 공간. 공적인 관사가 공간이잖아요. 당연히 단독이죠. 공간은. 공동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기 기숙사인데 아파트라면 5계층 이상. 5계층 이상. 연립을 하면 610을 초과하되 4계층 이하. 다세대라면 610 이하이되 4계층 이하. 그리고 기숙사까지 들어가는데 우리 기숙사라면 학교나 학생 등의 학교나 공장 등의 학생이나 종업원 등으로 해서 쓰는 것으로서 한계동의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50% 이상이면 기숙사 돼. 50% 이상. 자, 우리 기숙사는 공동 취사를 합니다. 공동 취사를 모여서 식당에서 밥 먹잖아요. 근데 이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가 예전에는 100% 다일 때였어요. 100% 다일 때. 요새는 이렇게 나중에 바뀐 거예요. 이게 50% 이상. 그러면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가 50% 이상이라면 최소 50%만 지어도 기숙사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나머지 50%는 독립된 주거 형태로 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독립된 주거 형태로 욕실 부엌을 설치해서 짓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분양이 훨씬 잘 되잖아. 그럼 기숙사 짓기가 편해지죠. 그런 뜻에서 가로 속에 학생 복지주택 이런 거 다 기숙사 포함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공동택입니다. 자, 이제 요거는 좀 자세히 했고, 뭐 1, 2종 건색 한번 봅시다. 1, 2종 건색 보시면 요건 한번 느낌 한번 잡아보세요. 지금 우리 생활에 조그만 시설, 생활에 필요한 시설 중에서 더 필요하냐, 덜 필요하냐. 자, 느낌 잡을 때는 책 보면 안 되죠. 책 보면 컨닝이 되는 거예요. 느낌이 안 잡혀요, 그냥. 자, 우리 동네 슈퍼 1종일까요? 2종일까요? 1종. 동네 슈퍼 없으면 생필품을 어디다 사다 먹는데. 요거를 소매점으로서 1000미만 그렇게 얘기해요. 면적 1000미만. 근데 그런 숫자 낸 적이 없다니까. 어? 작은 거. 작은 동네 슈퍼. 만약에 소매점을 해도 1000을 넘어선다 크다 그러면은 그때는 전문 시설 중에 판매 시설이 되지. 백화점 같은 거 판매 시설이에요. 요건 근생 중에서 따지는 거잖아. 자, 우리 김밥 천국집 같은 거 어디 들어갈까요? 작은 거 김밥 천국집 1종? 2종? 1종. 1종이 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 배고프면 당장 가서 사 먹어야지. 어디서 밥 먹는데? 없으면. 집에서라는 말은 하지 말고 집은. 아침을 꼬박꼬박 집에서 먹어야 잘 산다 하는 것은 참 우리나라가 특이하게 가지고 있는 이상한 전통이에요. 옛날이면 몰라도 지금이야 뭐 다 사회생활 하는데 무슨 아침을 집에서 꼭 먹고 나와야 되나. 사실 중본에도 아침 거의 밖에서 먹어 다 사다 먹는다고. 동남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꼬박꼬박 먹잖아. 그러니까 필수로 보는 거예요. 그걸 휴게 음식점이라고 해요. 휴게 음식점. 음식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은 음식만 만드는. 그래, 김밥 천국집. 김밥 천국집 가서 아무리 속상해도 소주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나. 그럼 불법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건. 음식에다 술까지 파는 건 일반 음식점이에요. 술까지 파는 게. 그래서 휴게 음식점이 작은 게 300 미만. 웬만한 거 다 300 미만이죠. 1종. 300 이상이면 2종. 그러나 일반 음식점은 보통 식당, 술까지 파는 식당 다 생각하시면 돼요. 2종으로 봐, 2종으로. 1종처럼 필수로는 안 보죠. 가끔 외식할 때 쓰는 식당. 의원, 한의원 어디 들어가요? 의원, 한의원. 1종 근생이죠? 아프면 당장 달려가요. 조그만 개인 의원들 아닙니까? 만약에 동물 치료하는 동물병원이라면 왜 또 조용해질까? 1종이에요? 2종이에요? 1종? 사람 치료하는 게 1종 필수지. 동물이잖아, 동물. 우리나라 선진국이 됐다는 얘기인데 참 뭐 동물에 대해서 장례식까지 치러주는 거 보면 선진국이 되긴 됐어요. 응? 오늘도 아침에 내려다 보니까 또 젊은 남자가 개를 하나 데리고 코가 안고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탄다. 아이고 참 난 아주 시골 출신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뭐 제가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좋아하지는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도 2종이에요. 그래도 2종. 응? 개 키우죠. 다 키울 것 같아. 하여튼 뭐 키우는 사람 제 여동생 키우면 뭐 가족처럼 막 그냥 우리 애가 무슨 우리 애야.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냥. 예. 동물 미용실 어디 들어가요? 자, 그 전에 병원은 어디 들어가요? 병원. 병원이 일종이에요. 또 동네마다 쉽게 막 병원 다 들어서 있어요. 병원, 의료시설을 전문시설에 들어가지. 작은 것 중에서 1, 2종을 따진다니까. 의원과 병원은 천지 차이잖아요. 개인 의원들이냐 병원이냐. 병원은 전문시설이 된다고. 치료. 그리고 이발소 어디? 이발소. 이발소는 당연히 미용실. 그건 1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동물 미용실 하면 2종이 된다고. 아니 뭐 걔들을 뭐 언제나 머리 깎이고 그래. 동물 치료하는 건 이제 다 그렇게 됩니다. 또 뭘 물어볼까? 노래 연습장 어때? 노래 연습장 2종. 노래 안 해도 살죠? 있으면 편하지? 있으면 편하지? 스트레스 풀고. 우리 안마랑 관련해서 한번 앞에서 얘기한 적 있어요? 안마원이면
여자분들이 피부 미용을 해서 주로 찾는 게 안마원이에요. 어디 들어가요? 일종이지. 여자분들이 있어도 그저 아름다운 꾸미는 건 필수라고 보는 거야. 간단한 시설 중에서. 안마원 일종이에요. 남자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 안마 시술소야, 시술소. 요거는 이종. 안마 안 받아도 사는데 안마 받으면 편하다. 이종. 안마원은 일종. 이렇게 차이가 생겨요. 엄청 많은데 이 정도만 합니다. 요거 하나 물어볼까요? 부동산 중개 사무소. 작은 거. 일종이라고 강력히 얘기를 하시네. 원래 작은 게 2종이었어요. 불과 몇 년, 3년 정도 됐나? 그 전까지는 작은 게 2종이었어요. 큰 게 업무시설, 사무실, 전문시설이었고. 500명 작은 게 2종이었어요. 1종은 하나도 없었어요. 중개사무소가. 아니 1종으로 안 받던 거죠. 개인적으로 가서 거래해도 충분하잖아. 공인중개사 없이도 계약 체결이 되잖아. 옛날 얘기해. 근데 중개사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안전성, 편리성 여러 가지 좋기 때문에 2종으로 받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바뀌어서 500 미만 중에서도 30제곱미터 약 9평이 안 되죠? 30 미만이면 1종 필수로 보고 30에서 500 사이면 2종으로 받다.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는 여러분들 관련해서 그 정도 숫자는 해두시고 자 봅시다 이제. 자 우리 1종 근생이면은 우리 가번이 그거예요. 여러 가지 소매점으로서 작은 거, 1000 미만 작은 거. 네? 나번의 휴게 음식점으로서 300 미만 작은 거. 다번에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이것도 필수잖아요. 규모에 상관없이. 라번의 의원, 치과원, 한의원 이런 개인의 의원들. 그 맨 끝, 그 중간쯤에 보시면 안마원 돼 있는 안마원? 안마원은 일종이잖아, 안마원은. 네? 그 다음에 또 뭐를 보여드릴까요? 4번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로서 30제곱미터 미만인 거.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30 미만이 1종 근생입니다. 자, 우리 2종 근생 보시면 일단 4번의 일반 음식점. 4번의 일반 음식점. 일반 음식점은 휴게와 달리 항상 2종이에요. 4번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나오죠?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다음에 또 하번에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나오는데 500 미만을 얘기하잖아. 근데 500 미만인 것에는 괄호 속에 일정 근생에 해당하는 것 제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500 미만 중에서도 특히 30 미만이 일정. 30에서 500 미만 요 사이가 2종이 된다는 거죠. 이걸 해석하면. 그 다음에 거번에 다중생활시설로서 500 미만. 이 다중생활시설이 괄호 속 얘기에서 보듯이 옛날에 고시원을 지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고시원업법상 시설, 다중생활시설. 그래서 이 다중생활시설은 500 미만 작은 게 2종이고 500 이상 규모가 크면은 뒤에 숙박시설로서 더 강한 통제를 받습니다. 작은 게 2종이에요. 그리고 러번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나오잖아.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여러분 그 위에 바로 단란주점 나오잖아. 단란주점이 술에다가 노래까지 할 수 있는 거. 이게 단란주점이에요. 작은 게 2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시설들 들어가 봅시다. 전문시설. 자, 이제 문화및 집회시설. 이거 이제 이름을 잘 보시면서 느낌 잡으시고 헷갈리시는 거 따로. 자, 우리 문화및 집회시설은 각종 문화와 집회, 많은 사람 모이는 집회 모아놓은 게 문화및 집회시설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많은 사람 모이는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큰 교회 같은 거, 교회 성당시설 큰 거 종교시설입니다. 이것도 작으면 2종인데 종교 전문시설을 얘기해요. 판매시설이요? 판매 전문시설을 얘기합니다.
각종 시장급들, 도매시장, 소매시장, 아까 소매점 큰 거, 1000 이상인가? 예. 판매시설. 넘겨보시면 운수시설에 나오죠, 운수시설. 각종 터미널들을 얘기해요, 각종 터미널들. 예? 운수니까 적어도 여객 운송을 전제로 하는 것들. 여객 터미널, 철도, 공항, 항만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터미널들 중에서는 물류 터미널은 여기 없어요. 물류 터미널은 여기 없어요. 물류 터미널은 18번에 나옵니다. 18번에. 18번에 창고 시설 중에 다번에 물류 터미널 있잖아. 거기다 체크하시면 되죠. 자, 우리 물류 터미널이 화물 터미널처럼 물건만 다루는 게 물류 터미널이에요. 그래서 터미널이지만 아까 운수 시설과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물건을 뭐 운송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전에 보관하고 있다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또 옮기고 나서 창고에 보관하다가 찾아오면 주고 아니면 계속 보관하고 주로 창고랑 관련된 창고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9번의 의료시설이 병원, 경기병원, 병원급들 큰 거 이게 의료시설이죠. 교육연구시설이 교육연구 전문시설을 얘기하는데 특히 그 중에 가번의 학교에 유치원 정도 주의하시고 유치원. 가번이 유치원이면 요게 바뀌기 전에는 유치원이 그 밑에 있는 노유자 시설에 유에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유에 관련된 건 다 노유자 시설에 들어가 있는데 유치원만 정식 학교로서 교육연구시설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유치원이 정식 학교로 됐기 때문에 저번에 유치원과 정부 간에 그 신교육을 했었고 옛날에는 안 그러다가 학교로 인정해서 엄청난 공무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자꾸 옛날처럼 사유재산 하니까 이렇게 싸움이 붙었었는데 유치원 연합회에서 수그릴 수밖에 없지. 그렇게 지원을 받는데. 그래서 유치원이 정식 학교가 되면서부터 초딩들이 이제 나는 초딩 밑에 유딩이 있으니까 어깨에 힘주면서 다니면서 미팅도 막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들이. 예? 이제 여자친구도 사귄다니까 애들이. 여러분들 미팅 언제 해봤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는 대학교 때.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노유자. 자, 노자와 유자. 나이 들어서 힘든 노인들. 나이 너무 어려서 힘든 유아들.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위한 시설이에요. 자, 우리 아동 관련 시설 여러 가지 다 들어갑니다. 옛날에 유치원이 여기 속했어요. 여기서 빠져나온 거지. 노인복지, 그리고 사회복지, 근로복지, 어려운 시설을 도와주는 노유자 시설입니다. 수련시설이 청소년 수련과 관련돼 있다 보시면 돼요. 수련. 청소년들이 수련한다. 청소년 관련된 거 여기 다 모여있어. 가나번. 다번에 주의하실 거 유스 호스텔. 그냥 호스텔이면 호스텔이 숙박한다는 게 호스텔이죠. 숙박시설로서 엄청난 통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호스텔 앞에 유스가 붙으면 수련시설이 돼요. 청소년들만 이용하는 세계적 제도입니다. 유스호스텔은 청소년들이 성장기 여행 다니면 좋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싸게 다니라고 유스호스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번의 야영장 시설도 있어요. 관광진흥법상 야영장, 우리 캠핑장 같은 거 야영장 시설로서 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29호의 야영장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주용도로 따로 있는데 그거보다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큰 거 300 이상, 면적 300 이상. 그러니까 요것도 야영장이 싸게 이용할 수 있잖아. 그래서 유소호스텔처럼 청소년들이 좀 싸게 이용하라. 그런 차원에서 큰 것이 청소년 수련에 관련된 수련시설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시설이 운동 전문시설을 얘기해요. 각종 운동 전문시설. 여러분들 요새 많이 이용하는 뭐 헬스장, 에어로빅장. 요새는 여자분들 뭐를 많이 이용하지? 요가? 아니면은 뭐 폴 댄스 이런 거? 네? 필라테스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는 운동시설이에요. 그런 거 큰 거 작은 것은 이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업무시설이
업무 전문 업무 전문시설을 얘기하죠. 공공업무, 일반 업무. 일반 업무 중에서 그 두 번째 오피스텔 있잖아, 오피스텔. 오피스텔이 주택 아닙니다. 사무실이지, 업무시설. 그 다음에 숙박시설, 위락시설이 통제 제일, 그 중에서 위락시설이 제일 통제 많이 받고 숙박시설 버금가게 통제 받아요. 그래서 우리 숙박시설이 여러 가지 숙박시설 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히 다번에 다중생활시설.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거, 큰 거. 예? 작은 것은 2종. 큰 것이 숙박시설. 그 다음에 위락시설이 제일 통제를 많이 받는 게 춤, 도박, 술 좀 안 좋은 것들이 여기 다 관련돼 있어 그래요. 달라진 좀 큰 것도 있고 유흥주점이면은 룸사롱 같은 유흥주점 여기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번의 무도장, 무도학원 춤에 관련된 거. 예? 버닝썬 여기도 무도장이잖아. 무도장. 무도학원 춤 가르치는 학원도 다 여기 들어가요. 춤에 관련된 거. 카지노에 없어. 도박에 관련된 거. 예? 춤, 도박, 술. 그래서 위락시설. 위락시설. 10분 쉽시다.